자, 18장인데요. 18장도 아마 18장은 대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대도라는 것 자체가 노자 안에서는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서너 번 나오는데 18장에서 한 번, 34장에서도 한 번, 53장에서는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노자에서 말하는 대도는 아마 통나무 또는 무명의 상태 등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도 패면 유인이 하고 지혜 출이면 유대위로다. 육친불화하니 유효자하고 국가 혼란하니 유충신이라. 경문은 뭐 아주 간단해요. 경문은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경문이 의미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큰 도가 폐기되면 인의가 있게 된다. 지혜가 나오면 유대위, 큰 거짓이 있게 된다. 육친불화, 육친이라는 것은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육친이 화합하지 않으면 효라든지 자녀 사랑과 같은 효와 자가 있게 되고, 국가 혼란, 국가가 어지럽고 난리가 나면 충신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쩌면 뭐 너무 간단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도가 폐기되었다라는 말은, 그럼 대도가 폐기되었다라는 말은 대도 말고 다른 것들 또는 대도와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노자가 말하는 대도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통나무 상태이거나 무명의 상태를 말한다면, 그 통나무나 무명의 상태가 폐기되면 인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의라는 말이 연칭되어서 두 개가 나란히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뭐 맹자 정도이겠죠. 공자는 인을 말했고 맹자는 의를 말했으니까 인과 의를 동시에 말한 사람은 맹자니까, 대도가 그런데 폐기되었는데 왜 인의가 있게 된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 다음에 지혜가 드러나니까 큰 거짓이 있게 된다라고 왜 말하는가. 친척 가족들이 조화롭지 못하니까 효도라든지 자애라든지, 그러니까 뭐 효도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 행위가 효도일 것이고, 자애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 사랑을 자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친이 불화하니까 효도와 자애라는 것이 있다. 국가 혼란, 나라가 어지럽고 난리가 나니까 충신이 있게 되었다 라는 말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도의 상태에서는 인이나 의라든지 지혜라든지 효자라든지 자애라든지 충신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폐기되면서, 대도가 폐기되면서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오고 효자니 자애니 충신이니 하는 말이 나타났다라는 말이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보죠. 대도패 유인이었으니까 대도 상태에서는 인과 의라는 개념이 중시되거나 중시되지 않았다거나 그런 개념이 없었다거나 뭐 그 정도를 함축하겠죠. 그 다음에 지혜 출유대희, 지혜가 나오니까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는 거니까 대도 상태에는 지혜가 없었고 지혜라는 것이 유용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큰 거짓이라는 것도 거기에 상관되어서 상반된 개념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대도의 상태는 육친이 모두 다 모든 친인척이 화해를 조화롭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효도라든지 자애라든지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거나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대도의 상태는 국가가 아주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충신, 난적 이런 개념이 있지 않았거나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겠죠. 그러면 주석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죠. 대도 폐유인이 그랬으니까 대도가 폐기되면서 인가의가 있어요 라는 말은 대도의 상태는 인가의라는 것이 의미 없거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거기에 왕필의 주석은 뭐라고 되냐면 실, 무의지사하고 갱이시해 입선하니 도지는 물야라 그랬어요. 무의지사 일삼음이 없는 것, 무의를 일삼는 일, 그것을 실, 잃어버리게 되니 갱, 다시 시해, 은혜를 베풀고 입선, 선을 세우게 되었으니 도가 지는 물, 사물에 나아간 것이다. 또 그 다음 경문과 주석을 볼게요. 지혜출 유대위로다.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 왕필 주석입니다. 행술 용명하야 이찰 간이하야 치도 형견하니 물지피지라. 호로 지혜출이면 적 대위 생야라 그랬네요. 술이라는 행술할 때 술이라는 것은 뭐 법과 사상의 핵심 용어가 법술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술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를 통제하는 수단이 술인데 왕은 그 신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의 의도나 안색이나 모습이나 행위에서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이 술을 행하게 되고 용명, 지혜로움을 사용하니 그러면서 간위, 여기서 간이라는 것은 사악할 간, 거짓 위니까 사악함과 거짓을 잘 살피게 된다. 취도 형견, 취라는 것은 의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의도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의도가 나타나고 형견,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안색이나 행위가 드러나게 되니 물지피지라. 사물이 또는 사람이 왕의 그러한 것들을 알아서 그것들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혜가 나타나니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이 말이네요. 자, 다시 왕이라는 사람들이 법가의 술 개념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제가 간사한 놈인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놈인지를 잘 살피는데 그렇게 되면서 왕은 그의 의도가 나타나고 그의 안색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 그의 왕의 감정이나 의도가 드러났으니까 신하들이 그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 지혜를 내자마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육친불화하니 유효자하고 국가 혼란하니 유충신이라. 심미지명은 생어대 오하니 소위 미약동문이라. 매우 아름다운, 심자는 부사어니까 매우 뭐 이런 의미겠죠. 매우 아름다운 명예 또는 명칭 또는 호칭은 대야 큰 악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른바 미와 오는 문이 같다라고 한 것이다.
육친은 부자 형제 부부야라. 부자와 형제와 부부 사이를 육친이라고 한다. 약 육친 자화하고 국가 자치면 즉 효자 충신이 부지기 소재야라. 육친이 저절로 조화롭고 화해를 하고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지면 효도라든지 자애라든지 충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또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상망의 강호지 도하니 즉 상유지 덕 부지소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생이에요. 이건 장자에 나온다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물고기가 강호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는 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큰 강이나 연못이나 물이 가득 차고 먹이가 많으면 걔가 누군지 그가 뭘 하는지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적셔주요. 적셔주는 덕이 생겨난 것이다. 일단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자 대종사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말라요. 강물이 말라요. 말르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놀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뿜어서 옆에 있는 물고기에게 뿌려줘서 서로 뿌려주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물이 풍부하고 이래가지고 걔 모르고 서로 관여 안 하고 지내고 자유롭게 지내는 게 낫겠어요? 라고 장자 대종사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즉 그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을 완벽하게 가져오지 않았고, 물고기가 강호의 도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는 것. 그런데 이제 서로 물을 적셔주는 덕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합시다. 대도라는 게 있고, 대도가 있고, 이 대도 상태에 있는, 지금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미명 이런 것도 없고 아름다운 이름 있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 앞에서. 인이도 없고 그러면 지혜도 없고 이것도 없고 또 효자도 없고 충신 이런 것도 없어요. 충신 이런 개념이 없는 대도 상태야. 그래서 이 대도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자의 문장을 또 왕필은 가져와서 상망, 그렇죠. 물고기들이 서로 잊어버렸네요. 상망어 강호 지도 강과 연못의 도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라. 이 상태인데 이게 폐기가 됐어. 폐기가 되니까 유인이 충신 그 다음에 지혜 효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대도를 제가 아까 그 통나무 쪼개지지 않은 통나무라고 그랬으니까 통나무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 박의 상태인데 이 박의 상태가 깨졌어요. 산 위 기가 됐어요. 통나무가 깨져서 어떤 도구가 됐네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필은 무위지사를 잃어버렸어. 깨지는 계기는 무위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무위지사를 잃어버리면 시해 입선 그랬네요. 이렇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대도의 상태에서 나와 이렇게 되는 것, 이 상태가 되는 것, 이걸 갖다가 시해
입선 됐네요. 은혜를 베풀고 선이 이거야. 선은 이거니까 이걸 기준에 맞춰야 돼.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래서 시의 입선의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인의 뭐 충신 뭐 지혜 효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미칭들 온갖 미칭들 아름다운 칭호들이 이렇게 시의 입선으로 나타났어요. 이 상태를 왕필은 도가 진 나아갔어요. 어디로 나아갔냐면 진짜 이렇게 쓰나? 진, 물 그랬죠? 도가 물의 상태로 나아간 거예요. 그럼 도, 진어, 물이네. 도가 물의 상태로 나아간 거네. 도가 물의 상태로 나아가는 게 다른 말로 통나무가 쪼개져 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자잘한 도구나 기구가 된 상태. 이게 시의 입선이고 시의 입선의 내용은 인의든 충신이든 지혜든 효자든 뭐 이런 것들이었고 이것은 도가 물의 세계에 나아간 것이고 이 도가 물의 세계에 나아간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통나무가 대도를 가리키니까 대도가 헛깨져 버려서 흩어져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되었네요. 이 말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34장을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와볼게요. 34장을 가보면 대도 범해여 키가 좌우로다. 커다란 도가 넘실넘실되어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물지생 이불사 공성불명유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대도는 그것을 내치지 아니한다. 사양하지 아니한다. 만물을 배제하거나 사양하지 아니하고 공공이 이루어지되 이름을 대도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양 만물이 불이주 이 의자는 사랑했자니까 대도는 만물을 사랑해 길러주지만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상무욕이 가명어소 그래서 항상 어떠한 욕구함이 없어서 대도를 갖다가 작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만물키 언이 불이주 만물이 대도에 기착하는데 주인이 되지 않으니 가명이 돼 그것을 크다라고도 할 수 있다.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도거든요. 그럼 대도는 만물이 의지하거나 만물을 길러주거나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53장을 한번 가보죠. 가본 김에 53장을 보면 사아로 개연이 유지하여 행어 대도면 유시 시외라 그랬네요. 만약 나로 하여금 티끌만한 알미 있어서 대도를 행하게 한다면 오직 베푸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 문장을 한번 봐보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예요. 시. 오직 베푸는 것 이것을 나는 두려워할 거야. 이랬어요. 이 말이 이 문장하고 봐봅시다. 은혜를 베풀고 선을 세웠어요. 라고 이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세우는 건데 53장에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대도를 행할 어떤 게 된다면 나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야. 베푸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야. 그럼 베푸는 게 뭐예요?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선이야, 이게 은혜야. 그 내용은 인의를 해야 돼, 충신이 되어야 돼, 효도해야 돼, 자해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이거를 이런 기준 세우면서 가장 두려워할 거야. 그럼 다시 시해 입선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대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 대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 베푸는 걸 가장 두려워해. 기준 세우는 거. 이게 우리의 기준이야. 우리의 가치야. 우리가 지향할 바야.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도 상태가 깨지는 것은 뭐냐면 무의의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의의 일을 잃어버리면 이 대도 상태가 폐가 돼버려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치 통나무가 깨어져서 뭐 주전자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도가 물에 나가는 거죠. 진은 도진물이에요. 도가 사물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도라는 것은 결국은 통나무 상태이거나 왕이 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겠네, 그죠? 그럼 다시 19장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대도 폐유인이 지혜 출위 대위 이런 말들은, 그런 말들은 다 박산 위기이거나 도진의 물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대도 폐유인이란 말은 대도를 왜 폐하게 되냐면 무의지사를 실해서, 게다가 은혜를 베풀고 이게 선이야라고 기준을 세우니까 도가 사물의 상태로 나간 거야. 지혜 출, 지혜가 왕이 지혜를 내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왕의 지혜를 피하는 큰 거짓이 있게 되었어, 이 말이잖아요. 왕필 주석 볼게요. 행술 용명하야 이찰간이 하니 치도 형견이요 물지 피지라 그랬네요. 행술 용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가 됐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 대도가 폐해서 도진물 상태가 됐어요.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지가 나왔죠. 지혜가 나왔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 큰 거짓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왕필은 행술 그랬어요. 이걸 행술이야. 술을 행한 거야. 술을 행한 거야. 그러면 이 술을 행하는 주체가 왕이잖아요. 왕이 술을 행하는데 이 술이라는 것은 법가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법가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불해라는 사람, 신불해, 이 사람이 이 술을 제시했죠. 술은 왕이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속마음이나 감정이나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신하가 왕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왕이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 이 신하가 꼼짝없이 당할 거잖아요. 그럼 이 신하들이 왕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왕이 의도가 뭐고를 알면 어떻게 돼요? 아부를 하겠죠. 그걸 미리 파악해서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그렇게 아부하는 신하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 그 아부나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왕의 한마디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게 이제 술이에요. 신불해가 제시하는 술이에요. 그게 법원 상왕이라는 사람이 제시했죠.
상황이라는 사람이 법을 제시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법을 쓴다는 것은 인이나 민이나 모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인은 귀족을 말하잖아요. 귀족. 그러니까 인자 인야 그러잖아요. 인자 인야 공자가 인자 인야라. 뭐 인이란 인자 이인야라. 논어에서 공자가 이런단 말이죠. 인이란 두 사람이다. 인이란 사람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들끼리의 핵심은 인이에요. 이 인은 예죠. 극기복리의 위인이잖아요.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게 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와 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인은 뭐냐면 인은 예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인이에요. 그래서 예 불하 서인 그러잖아요. 예는 아래로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서인까지만 예를 포함해요. 그럼 법은 뭐냐면 법은 제야. 법은 가지런한 거예요. 누구에나 적용돼요. 그래서 법은 공자 당시에 법은 민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민이라는 글자가 눈깔이 찔린 것 그래서 이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깔이 찔릴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고 일반이에요. 그래서 법은 모두 다 가지런한 건데 법 불상 서인 법은 서민이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서인부터 귀족들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법은 민에만 적용되는 거죠. 법은 민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인에는 예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과 민이 달라요. 인과 민이 같은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족만 포함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상황이 법을 하겠다라고 하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법은 기본적인 성격이 제1인데 법은 그 성격이 제1이잖아요. 모두에게 적용되어 제1 법자 제1자 법이란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에 적용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적용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죠. 자, 그래요. 그럼 자, 다시. 상황이 법을 도입하겠어 해서 법으로 정치를 해요. 그러면 귀족이 법에 저촉되겠죠. 일반민도 적용되겠죠. 인과 민이 모두 다 법에 제일하겠죠. 이게 법이에요. 새는 왕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신하를 통제하는 게 새예요. 그럼 다시 노자에서 지금 인이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간위라는 말도 나왔고 그러니까 간위 이런 용어도 나왔어요. 이 간위는 한비자나 순자의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이 내용을 보니까 노자가 적어도 상황이나 뭐 법술세를 사용했으니까 법술세 개념이 한비자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법과 이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나 뭐 신불회나 이런 사람들의 법술세 개념이 한비자에서 결합한단 말이죠. 아,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네. 아까 인이도 쓰듯이. 그러면 인이도 썼고 이 술도 썼으니까 노자는 맹자 이후 전국 말 사람이겠네? 이렇게 이제 노자의 쓰여진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존재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왕이 드디어 수를 행하고 용명, 지혜를 쓰면서 간위, 신하들이 간사한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낱낱이 살피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왕의 의도가 나타나 버리고, 형견, 그 사람의 표정, 낯빛, 몸짓에서 왕의 의도가 다 나타나 버리니까 신하들은 피지, 그것을 알아서 피할 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왕이 지혜를 내놓으니까 신하들은 큰 거짓을 만들어냈으라고 왕필은 주석한 거죠. 그 다음에 육친이 불화하니 효돈이 자외니 하는 것이 있다.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라는 것이 있다. 왕필 주석입니다. 심미지명은 생어대오하니 매우 아름다운 명칭, 명예라는 것은 큰 악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미와 악은 문이 같다라고 한다. 육친은 부자 형제 부부를 말한다. 약 육친자화, 육친이 저절로 화해 조화롭게 되고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지면 효도나 자애나 충신이 부지기 소재, 어디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상마의 강호지도 면적 상유지 덕생이라. 이건 문장이 잘못됐죠. 이게 앞에 그거는 그대로 가고 상유지덕 후지소생야, 이렇게 장자에는 문장이 나와요. 강호에서 물고기가 강호의 도에 있으면 서로 잊어버리니까 서로 적셔주는 덕이 생겨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원래 장자의 문장인데, 여기서는 요게 빠져가지고 상유지덕 생야라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이 빠져있어요. 이 문장을 집어넣으면 강호에 물이 많고, 그러면 물고기들은 서로서로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잘 사는 거죠. 물이 없어가지고 마를 때 그 물을 먹으면서 상대편을 적셔주고 상대편도 물을 먹으면서 나를 적셔주는 그런 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유지 덕이 있는 게 나아요, 서로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강호의 그 덕이 대덕의 상태겠죠. 그런데 대덕의 상태가 깨져버리고 폐기되고 이렇게 되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지금 16장은 경문은 뭐 몇 줄 안 되고 간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이 앞에서 계속 도와 관련해서 했던 그 말들을 다 끌어와서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자란 책이 공자 이전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노자는 공자 이전에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공자가 있고, 공자가 노자한테 예를 물었으니까,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서 예를 물었으니까 노자는 공자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면 공자가 춘추시대 인물이니까 노자도 춘추시대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 조작된 신화죠. 조작된 신화예요. 그래서 노자는 그 내용을 다 뒤져보면 적어도 전국 시대 중기 이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국 시대의 시작을 눈깔진나라 있잖아요. 눈깔진나라가 3분 3개로 쪼개지면서 전국이 시작된 나라고 그러죠. 한,
위, 조 요렇게. 그러니까 진나라는 대부가 6명의 대부가 있었는데 이 6명의 대부가 이 왕을 죽이고 나라를 쪼개요. 쪼개서 가지다가 이 6명들이 서로 싸워서 3명만 대부가 남아서 이 3명이 진나라를 3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이걸 전국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전국시대 시작. 얘들이 다 법가를 채용하죠. 그 법가를 채용해요. 그 법가를 채용해서 나중에 제나라 같은 나라도 법가를 채용해줘. 얘네들이 나중에 전국시대 가장 힘센 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시기니까. 그러면 이때 법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 법가는 뭐 신불의 술, 상황, 법, 세, 그다음 누구죠? 그 세를 말하는 놈. 신도는 권, 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한비자에서 집대생이 되잖아요. 그럼 한비자는 BC 아마 280년, 20년? 내가 적어놨는데 230년? 230년. 이때 한비자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한비자보다 얘들이 조금 앞선 세대니까 그러면 적어도 250년 이렇게 치보자고요. 이렇게 BC 250년 아니면 뭐 BC 300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국시대는 언제 시작돼요? BC 공자가 BC 550년이니까 BC 400년? 450? 뭐 이 정도 되겠죠? 이거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BC 450? 이게 시작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반영하고 있으면 적어도 노자는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전국시대 중기 이후라고 말하면 인이가 맹자가 인이를 말했으니까 맹자와 비슷한 시대 이거나 맹자 조금 뒤에 이거나 한비자보다는 조금 앞서거나 뭐 이 정도 시대로 보는 게 적절하죠. 근데 저 잘못된 신화 때문에 이 신화 때문에 노자가 공자보다 앞서다고 맨날 말하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핵심은 대도가 깨지면 인이라는 게 나타나고 충신이라는 게 나타나고 효자라는 게 나타나고 온갖 아름다운 명칭들이 나타난다. 근데 대도의 상태는 마치 강과 호수에 물이 잔뜩 있을 때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관여하지 않고 서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였다. 그런데 이게 통나무가 깨져서 그릇이 되듯이 대도가 폐기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명칭이 탄생한다. 근데 어떻게 깨지냐? 왕이 무의지사를 잃어버리면 지혜를 세우게 되고 은혜를 베풀고 선을 세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신하들은 다시 왕의 눈치를 보아서 도망갈 줄도 알고 백성들도 도망갈 줄 안다. 이 얘기네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변호사님. 없습니다. 이제 노자는 우리가 평소에 좋다고 하는 거를 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거가 뭐 지혜, 선, 뭐 인의 막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지는 알겠지만 대도의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도의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도는 약간 이상향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거라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요즘 상황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이런 게 문제가 이걸 또 그렇죠. 어떻게 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그러니까 되니까. 이게 사회의 가치나 규범 체계라고 하면 규범 체계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대도가 폐기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자는 미양 그러잖아요. 미양. 도를 체득한 왕은 미양이라 이러잖아요. 미양. 중앙에 서지 않는다.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 미양이라는 게 우리 중앙대학할 땅 이게 이런 운동장에서 기준 작대기를 꽂아놓은 거잖아요. 작대기 이게 기준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자기가 기준이 가치를 세우거나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게 대도를 체현한 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업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업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독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이 글의 독자가 누구 보고 이걸 읽으라고 한 것 같아요? 되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정자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노자는 철저하게 독자가 한 사람입니다. 왕이에요. 독자 왕을 위해서 쓴 거예요. 왕을 위해서 쓴 것이고, 근데 이제 왕이 이걸 읽고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노자는 왕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읽고 왕은 안 읽는 문제. 그러네. 우리가 왕 아닌가요? 각자가 왕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 내용은 아마 노자가 말하는 핵심들일 것이다. 핵심들일 건데 이 18장과 연관해서 읽어야 될 게 2장 앞에 나온 2장 34장 53장을 연관해서 읽으면 그나마 뭘 말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다. 뭐 또 다른 뭐 나눌 얘기가 있을까요? 정선생 없어요? 네.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왕 아니냐고. 다 왕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